암은 때릴수록 흉악하고 강포해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뭘로 때릴까요? 자, 대부분의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일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세요. 좀 되게 좀 이렇게 따뜻한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은 분위기시죠? 그래서 이분은 참 이렇게 투박하고 되게 솔직하고 진실하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지은이 소개할 때, 자기소개를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캐리어를 이렇게 내세우시는데, 이분은 정말 굉장히 그 영혼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보다 보면 이분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소개도 한번 보세요. 어떤가?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어머니와 시각장애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셨대요. 고2 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 교토대학 의대를 졸업하시고, 그때 이제 어떻게 사셨냐면, 밥 한 공기를 사고 나면, 햇반 하나 사고 나면 반찬 살 돈이 없으셔서 테이블 위에 그 CU 이런 데 있는 소스 있죠? 그 밥에다가 소스를 뿌려서 드시고 냉수를 드시면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재단법인 다카오 병원 원장과 이사장을 거치면서 아주 한마디로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시던 그런 의사 생활을 하셨었는데, 60세가 되면서 뜻한 바가 있어서 고위직을 거절하시고 노인요양원 도화N의 평범한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별 2개 사단장 계급장을 떼고 자진해서 전방의 소대장이 된 것처럼요. 그래서 이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은 돈 버는 일을 거절하고, 특별히 이제 암 환자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을 돌보시면서 참된 의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계시는 진짜 소리 없는 양심의 소유자이신 그런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이치 선생님께서 제가 대형병원 원장을 그만둔 것은, 이거 참 굉장한 유혹이거든요. 이 대형병원 원장을 그만둔 것은, 여기가 좀 잘렸죠. 돈 버는 의사의 길을 거절하고 양심선을 하시고 양심적으로 이제 환자를 케어하기로 결심하셔서 그렇게 이제 대형병원 원장을 그만두셨대요. 이거는 웬만한 같은 동료들이 보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이 책을 보다 보면 이분의 심지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는데요.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자연치료와 기공치료로 암을 고치는 면역학의 권위자 야야마 도시히코 박사님은 바로 요 분이세요. 야야마 도시히코 박사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암은 방사선이나 항암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흉포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항암제를 사용하면 암세포 중에서 그 독극물, 제2차 세계대전 때 겨자가스로 질식시켜서 상대편의 적군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안되어 있는 그와 성분이 같은 이 항암제는요, 이 약한 애들은 다 죽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애들은 안 죽어요. 그래서 항암제를 사용하면 암세포 중에서 아주 흉악하고 강포한 놈만 살아남기 때문에 암은 때리면 때릴수록 흉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체가 지닌 기본 성질인데, 모든 생명체는 생존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도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항암제가 들어오면 발악을 하고 점점 더 흉악하고 강포해진다는 겁니다. 자, 항암제는 몸속의 암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면역력을 파괴해요. 자, 왜 암 환자들이 이 면역 주사를 맞기 위해서 뭐 수술하고 항암하고 나신 다음에 독일이나 일본에 가서 1,700만 원짜리 면역 주사를요, 뭐 집 몇 채값만큼 받고 오신 분들을 제가 30년 동안 수없이 많이 봤는데, 면역 주사를 맞고 면역력이 올라가신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30년 동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처음에 한 번은 반짝했대요. 근데 2번, 3번 가면 갈수록 뭐 전혀 나아지는 걸 못 느끼고 NK가 활성화되는 거를 거의 못 느낀다고 해요.
그게 뭐 때문인지 한번 보세요. 항암제는 몸속의 이 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면역력도 파괴합니다. 이 항암제는요, 제일 강력한 암세포만을 살아남게 하고 살아남은 암세포는 흉포해져서 점점 더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는 동시에 이 2차 암이 동시에 발생되죠. 자, 보세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한 암세포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누군가 몽둥이로 당신을 때린다 하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막 도망가요. 이유 없이 맞으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막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도대체 내가 왜 맞았지? 하고 이를 박박 깔면서 체력을 길러서 나중에 복수를 도모하지 않겠네요.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을 쓰시죠. 예. 자, 그런데 이 야야마 도시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야야마 도시코 선생님은 대체요법 클리닉을 운영하시면서 기공과 식사요법으로 이 많은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이 도시코 박사님은 이분 역시 젊었을 때부터 이 수술 전문가라서 마치 콜터 에세스틴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 이 콜터 에세스틴 박사가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마이더스의 손을 가지고 심장 판막술이나 바이패스나 이런 하여튼 막힌 혈관 뚫는데 도사들이셨는데 역시 이 일본에서는 야야마 도시히코 박사님도 역시 이 신의 손이다. 황금 손으로까지 불릴 정도의 아주 유명한 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과 의사가 자신의 손에서 메스를 버려버렸어요. 예, 수술하는 의사가 칼을 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도시히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메스를 버린 이유는 암세포를 아무리 잘라내고 또 잘라내도 암이 낫는 게 아니라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는 메스를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자, 항암제는 다 썼는데 일시적으로 낫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낫지 않아서 그저 생명이 조금 연장된 정도였다라고 이 도시코 박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회의를 느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일본의 유명한 암 전문가들이 다 나옵니다. 역시 이번 이 책에도. 자, 일본의 유명한 암치료 전문 의사인 호시노 요시히코 박사님은 막스거슨 테라피로 암을 고친 사람들, 암 승리자들의 증언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이 막스거슨 테라피로 이긴 사람들이 책이 나온 게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 승리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에서도 함께 일본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많은 암 환자들이 이제 이긴 사람들, 암과의 투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는데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항암 치료를 받은 15만 명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난소암 그리고 악성 림프종 등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방광암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 폐암이 증가하게 되고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대장암이 증가했다라고 15만 명의 150명도 아니고 1,500명도 아니고 무려 15만 명의 암 환자들,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원발에서 항암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항암이랑 동시에 2차 암이 발생되는데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 악성 림프종 같은 환우분들이 항암 치료했더니 방광암이 증가가 되고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했더니 폐암이 증가가 되고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더니 대장암이 증가한 사실들을 이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쪽을 때리니까 다른 쪽이 다시 생기고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암은 항암제를 하면 질병의 위치와 형태만 다른 쪽으로 바뀌어서 변형될 뿐이지 그대로 암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효과 없는 항암제를 그만두게 하면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많이 이제 하시지만 마침 암 승리자들의 증언이 보니까 막스거슨 테라피로 암을 고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대장 청소할 때 이 대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강조하신 분이 바로 막스거슨 박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5단계 해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인식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항암 치료를 하는데 왜 암이 재발할까?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항암을 하잖아요,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 암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고 항암과 방사선을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항암 치료를 하면 암이 재발 전이가 많이 되고, 예, 손을 대지 않으면,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재발 전이가 안 돼요. 예, 이런 화학적인 요법을 안 한 분들이. 자, 보시니까 암 환자들은 대부분 3대 대중요법인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암 환자에게서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나카야마 박사님이 책에 쭉 서술하십니다. 이 3대 대중요법은 수많은 암세포 중에서 유독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만 수술로 떼어나거나, 여러분이 암수술 유방암 절제하실 때 림프 절제하고 유방에 있는 이제 그 암세포를 떼어내실 때 아주 그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1cm, 2cm 자라나는 애들보다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만 수술로 떼어나거나 또는 이제 항암제나 레디에이션으로 방사선으로 줄여주는 것일 뿐이지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왜 여러분들이 1차 항암, 2차 항암, 3차, 20차, 30차 우리 얼마 전에 황달로 그냥 샛노랗게 눈이 프랑켄슈타인처럼 그냥 온몸이 황달, 거의 흑달 직전까지 오신 항암을 무려 82회나 하고 오신 분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예, 그 사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항암제의 경우 얼마만 효과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예, 의료인들이 지금 이제 낱낱이 지금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만 효과가 있어요. 4주가 지나면 항암제 효과는 떨어지고 다시 암세포들이 더 빠른 속도로 분화가 돼요. 예, 1600배의 속도로 분화가 되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 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암 치료의 1등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에서 미국의 암센터 원장님이신, 미국의 국립암센터 NCI 소장님이신 테비타 박사님이 15만 명의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팔로우업 해봤어요. 그래서 추적조사를 한 결과 미국 의회 증언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결론입니다. 예, 암 치료 1등 국가인 미국의 NCI 국립암센터 소장님이신 테비타 박사님이 15만 명을 대상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추적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항암제는 무력합니다. 힘이 있대요, 없대요? 무력하대요. 화학요법으로 키모테라피, 항암 화학요법으로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의 종양은 순식간에 자신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 수천 페이지에 이른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십시오. 항암제는 단순한 독약이 아니라 강한 발암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투여하면 다른 장기에 또 다른 2차 암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시야를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방암이라고 유방을 절제하고 림프를 같이 절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방암을 없애기 위해서 메스를 들이대고 메스를 들이댄 순간 그 상처난 조직에 암덩어리가 다 붙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항암제를 써서 유방 암세포를 절제하고 잘라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동시에 이 암세포가 죽는 것과 동시에 2차 암이 다른 부위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